안녕하세요. 클릭 세상 속으로 박승호입니다. 남한 인터넷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은 사드 배치로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 단체 여행객의 발길이 끊어져 버린 제주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섬 제주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고요. 또 많은 분들이 가보고 싶어 하실 텐데요. 해외여행이 활발해지기 전까지 남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신혼여행지였고 지금도 사랑받는 관광지입니다. 제주도의 상징은 한라산이죠.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한라산의 높이는 해발 1950m, 오름이라고 불리는 기생 화산만도 360여 개나 되고요. 걷는 게 즐거운 여행지로도 유명하죠. 또한 기후 역시 온난한 편이어서 휴양지로도 손색이 없는데요. 아름다운 풍광을 품은 섬 제주도를 중국 관광객들도 즐겨 찾았습니다. 2012년엔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겼고 2016년엔 무려 300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2명 중에 1명은 제주도를 다녀갔는데요.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자 자연스럽게 중국 거리도 생겨났습니다. 2011년 9월 바오젠이라는 중국 기업에서 우수 직원 11,000여 명을 제주도로 호상 휴가를 보낸 게 계기가 돼서 바오젠 거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제주 공항과 가까운 바오젠 거리는 숙박업소와 면세점, 음식점이 몰려 있어서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반드시 들러가던 곳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그러니까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단체 여행을 금지하면서 바오젠 거리는 그 이름이 바뀔 운명에 처했습니다. 관광객 감소로 운영난에 빠진 상인 100여 명이 바오젠 거리라는 이름이 오히려 장사에 방해가 된다며 거리 명칭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당초 바오젠 거리라는 이름은 2019년 7월 4일까지 사용하기로 했었지만 제주도는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민 10명 중 7명이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기로 한 거죠. 중국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황금색으로 칠해서 황금버스로 불렸던 외국인 전용 버스 역시 운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2014년에 만든 황금버스에는 3년간 100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실적이 저조해 더 이상 운행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중국인 관광객은 과연 얼마나 줄었을까? 사드 사태가 시작된 2017년 3월 15일 이후 8월 31일까지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18만 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148만 명보다 130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마치 썰물처럼 빠져나간 거죠. 때문에 제주도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거라는 우려 역시 커졌습니다. 하지만 의외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제주도 전체 관광객의 감소폭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작은 70만 명 내외였습니다. 중국인이 떠난 자리를 남한 사람들이 채웠기 때문인데요. 제주도를 방문한 남한 사람은 지난해보다 10%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관광객의 감소와 남한 국내 여행객의 증가, 이 둘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됐던 2017년 2월 한 관광객이 찍은 제주공항 사진입니다. 저 바닥에 있는 봉지가 다 쓰레기인데요. 중국 단체 관광객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의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포장지를 바닥에 내버리고 떠난 겁니다. 이날 중국인 관광객들이 버린 쓰레기의 양은 100리터들이 쓰레기 봉투 100여 개 분량이었습니다. 당시 중국 인터넷에서도 화제가 될 정도로 논란이 됐던 사진인데 중국 사람들은 제주 공항에 쓰레기통이 없다, 공항 체제가 문제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남한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의 한국 단체 여행 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제주도에 중국 방문객이 줄자 반대로 남한 사람들이 제주도를 찾고 있는 겁니다. 또한 저가 항공사들이 많아지면서 항공 요금이 싸진 것도 남한 사람들이 제주도를 많이 찾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3억) 중국을 잃고 (57억) 세계를 끌어들여야 한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사라진 제주도에 대한 인터넷 댓글 중에 하나인데요. 중국 의존율이 점점 높아지던 남한 경제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이자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 길 떠날 때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으십니까? 보통 편한 옷을 많이 입으실 텐데요. 한복, 북한에선 조선옷이라고 부르는 이 한복을 입고 세계를 여행한 사람이 있어서 화제입니다. 바로 여행가 권미루 씨인데요. 2014년부터 13개 나라 63개 도시를 한복을 입고 여행했을 뿐만 아니라 해발 4,000m가 넘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까지 한복을 입고 올랐다고 합니다. 누가 시킨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죠. 한복이 좋아서 또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고 싶어서 입게 됐다는데요. 권미루 씨처럼 요즘 남한에는 한복을 좋아하고 즐겨 입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광화문 주변 고궁이나 북촌 한옥마을 같은 서울의 관광 명소를 오가다 보면 이렇게 색이 고운 한복을 입은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고궁에서는 한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찾는 게 더 빠를 정도인데요. 사실 고궁은 남한 사회에 불고 있는 한복 인기의 진원지입니다. 2013년 10월부터 경복궁, 덕수궁, 창경궁, 창덕궁 이렇게 4대 고궁과 종묘를 한복을 입고 가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하면서 한복 유행이 시작된 거죠. 이제는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는 게 하나의 놀이 문화가 되면서 한복이 더 많은 사랑을 얻게 된 겁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 중에 하나인 인스타그램에는 한복스타그램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습니다. 고궁에서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뜻하는 건데요. 실제 한복스타그램 게시물은 17만 건이 넘을 정도로 아주 많습니다. 한복이 이렇게 열풍에 가까운 인기를 누리다 보니 관련 업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경복궁 근처에서 한복을 빌려주는 대여점이 10여 곳에 불과했지만 2017년에는 60여 곳에 이를 정도로 성황입니다. 여기선 평균 $30 내외 값을 치르면 한복을 반나절 이상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통 한복뿐 아니라 서구식 겉옷처럼 만든 한복에서부터 조선시대 유명한 기녀 중에 한 명인 어우동식 한복까지 취향에 맞게 골라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입고 있는 한복, 조선옷과는 많이 다른데요. 유행에 민감한 20, 30대 여성이 주 고객이다 보니까 대여점마다 경쟁적으로 화려한 한복을 선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화려함을 강조하는 한복이 전통 문화를 훼손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쁘다, 전통 문화의 훼손이다. 이렇게 양쪽의 의견이 팽팽한데요. 어쨌든 이런 논쟁 속에서 한복을 구매하려는 사람들도 늘었습니다. 한복은 주로 경 같은 고급 소재의 손바느질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격이 수백 달러까지 했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인터넷에서 그 10분의 1 가격이면 한복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점에는 $9짜리 저고리와 $15 내외 치마까지 나왔고
이 가격이면 한복 대여점에서 빌리는 가격보다 싸지는 거죠. 이전에도 한복이 큰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1996년에는 한국 정부가 한복 입기 운동을 펼치면서 공무원들이 토요일마다 개량 한복을 입고 출근하기도 했었고요. 우리 것을 지켜야 한다, 이런 여론이 커지면서 1990년대 말에는 개량 한복 상품의 종류가 무려 2,000여 개에 이를 정도로 번성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기는 오래가지 못했죠. 예쁘지 않다, 운동권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외면받았기 때문인데요. 젊은 사람들의 사진 찍기 문화로 인해서 또다시 한복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인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20대 취향처럼 한복도 발랄해졌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박성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